우선주의 가장 큰 장점은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우선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증시를 둘러보면 여러 가지 종목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왼쪽에 삼성전자 차트를 보실 수가 있죠. 삼성전자는 현재 최근 1년 동안에 가파른 상승세를 통해서 우리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 한편으로 찾아보면 삼성전자 말고 삼성전자 우라는 종목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우는 삼성전자와 거의 비슷한 패턴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으면서 주가 자체는 82,000원대 75,000원으로 약간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우선주라고 부릅니다. 이 우선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 영상에서 제가 주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주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익금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앞에 두 권리를 매도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권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선주라는 것은 여기서 의사결정에 관한 권리가 없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말하고요. 따라서 이 주식의 존재 가치는 수익금, 즉 배당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이렇게 의결권이 없는 주식, 우선주를 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회사의 지분이 왼쪽 그림과 같이 오너가 최대 주주로서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사를 이끌어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오너가 최대 주주이기는 하지만 다른 대주주들의 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즉 경영권을 여차하면 위협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회사에 돈이 필요해서 어디에선가 돈을 끌어와야 할 때 주식을 만약에 더 발행해서 돈을 끌어오려고 한다면 오너의 지분율이 더욱 낮아지게 되면서 경영권 사수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제안은 무엇이냐면 의결권이 없는 주식, 우선주를 발행해서 팔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배당으로 들어가는 돈은 더 많아질 수 있겠지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오너의 지배력 행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선주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우선주의 이름이 왜 우선주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회사가 재화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현금이 될 수도 있지만 각종 자산의 형태로 재화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회사에 당장 돈이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디에선가 돈을 끌어오기 위한 시도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이 있겠고요.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고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 자체의 일부를 떼어주면서 돈을 끌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식 발행의 경우에는 갚을 의무가 없지만 대출이나 채권 발행의 경우에는 나중에 돈을 갚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죠. 만약에 대출이나 채권에 돈을 갚아야 하는데 만기가 돼서도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이 회사는 파산이라는 파국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재화를 처분해서 회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청산 과정이 들어가게 될 것인데요. 이때 청산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은행이나 채권자의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상환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돈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상환을 다 했는데도 만약에 돈이 남는다면 이것은 회사의 일부를 가지고 있었던 주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모든 주주들이 똑같이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우선주 주주가 보통주 주주에 비해서 먼저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우선주라는 것은 채권과 주식의 중간 정도 형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우선주에는 삼성전자 우와 같이 우선주임을 나타내는 간결한 표지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종목명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기 현대차 EUB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 현대차라는 것은 당연하게도 회사명을 의미하겠죠. 다음으로 있는 2라는 숫자는 두 번째로 발행한 우선주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우는 당연히 우선주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B라는 알파벳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특수하게 볼 수 있는 장명 규칙으로 1996년에 상법이 개정된 다음에 발행한 신형 우선주라는 뜻입니다. 우선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결권이 없고 배당에 모든 의의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우선주에 투자를 할 때 주로 배당을 보면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법으로 최저 배당률을 고시를 함으로써 이 우선주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우선주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외국에도 우선주가 다수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독일의 자동차 3사 중에 하나인 BMW의 경우에는 여기 왼쪽 위의 그림과 같이 BMW 보통주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코드는 BMW라고 적혀 있고요. 그런데 아래에 보시면 BMW 3이라고 해서 우선주가 따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Preference Shares 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서 종목명만 봐도 우리는 우선주이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모든 외국의 우선주들이 이렇게 제목만 봐도 우선주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구글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클래스 A와 클래스 C가 있습니다. 클래스 A 같은 경우에는 코드명이 GOGL이고 클래스 C의 경우에는 GOG로 되어 있는데요. 이름이나 코드 중에서 어떤 것을 보더라도 어느 것이 보통주이고 어느 것이 우선주인지 구분할 수가 없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글링을 해서 클래스 A와 클래스 C가 어떻게 다른가요를 검색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참고로 이 알파벳 주식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A가 보통주, 클래스 C가 우선주입니다. 그리고 우선주도 아니고 보통주도 아닌데 약간 중간 정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주식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벅셔 해서웨이 주식이 그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벅셔 해서웨이 주식은 클래스 A와 클래스 B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두 종목이 가장 크게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클래스 A의 경우에는 36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주에 4억 원이 넘는 주식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한 주 구입하기도 정말로 어렵다는 특징이 있고요. 반면에 클래스 B 같은 경우에는 240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이 클래스 A와 클래스 B 같은 경우에 가격 차이를 보시면 약 1500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클래스 B는 의결권이 1500대 1이 아닙니다. 클래스 A의 10,000분의 1에 불과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똑같은 돈으로 클래스 A와 클래스 B에 투자를 했다고 친다면 클래스 B에 투자한 사람은 의결권을 자신이 가진 주식 가치의 한 6분의 1 정도밖에 쓸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결권이 아예 없는 우선주와는 다르지만 의결권이 상당히 축소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선주의 성격을 어느 정도 띠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주와 우선주 중에서 한쪽을 선택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느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괜찮은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선주의 장단점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주의 가장 큰 장점은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보여드리면서 삼성전자 가격은 약 82,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75,000원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의 우선주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의결권이 있음으로 인해서 보통주에게 주어지는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같은 배당을 받는데 우선주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하지만 단점도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유동성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자체도 우선주가 훨씬 작은 편이고요. 유동성이 적어서 주문이 몇
몇 개 나와 있지 않다 보니 작은 회사의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살 때는 비싸게, 팔 때는 싸게 사야 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가격을 지탱할 명분이 배당밖에 없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회사의 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서 배당을 안 한다라고 선언을 해버린다면 그해 이 우선주라는 것은 전혀 가치가 없는 물건이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보통주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를 최대한 투자하지 않고 웬만하면 보통주에 투자하는 편인데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단점들과 함께 의결권이 없다는 특징 자체가 우선주에 투자를 하기에 그다지 매력적인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결권이 없다는 것은 주주총회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는 뜻이고요. 주주총회에서 기본적으로 배당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을 남의 손으로 결정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실질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점은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점도 있고요. 또 우리 같은 이 소규모 투자자들에게는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주식의 주가를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주주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결권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될 수도 있죠. 그러한 점에서 이 의결권이 갖는 가치는 생각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보통주 투자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점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단점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작전 세력의 표적이 되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가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단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작전 세력의 표적이 되어서 가격이 요동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꼭 단점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이것을 대표적인 예시로는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있겠습니다. 이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보시면 이 한 주가 3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삼성중공업 보통주는 반면에 한 주가 6,500원 정도로 매우 가격 차이가 심하고 특히나 삼성중공업 보통주가 오히려 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선주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통주에 비해서 10에서 30% 정도 가격이 싼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기 때문에 우선주가 이렇게 보통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가격이 높은 현상은 굉장히 비이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거래량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 이러한 비이성적인 행태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실질적인 우선주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선주가 무엇인지, 우선주에 투자할 때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